네, 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화요일 오전 11시 15분인데 참고로 이제 듣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요 장이 그나마 좀 한가할 수 있는 한가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좀 여유가 있는 11시에서 12시 뭐 그 정도 사이 11시에서 1시 요 정도 사이에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꾸준하게 네.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를 집어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 현명한 아이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희가 요 주식 싸게 사는 거에 대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읽어보면 중요한 부위만 좀 읽을게요. 아무리 재무제표가 무난하고 종목에 대한 악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하락 추세인 상태에서 매수 검토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단순히 멘탈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덧붙인 게 조금 높더라도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MACD라던가 이런 보조지표도 보고 이편선 전별도 보고서 매수 신호가 들어온 종목을 사는 게 어떤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질문하신 분이 두 종목을 질문하신 건데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이 두 개니까 XINC랑 기업은행 네. 두 개인데 네. 먼저 이 XINC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네. 1,700원 부근에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네. 네.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 1,500원 부분을 1,500원, 1,400원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선표시를 한 거고 1,700원 정도 부분에서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는 얘기했었고 제가 그때도 뭐 무조건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해볼만 하다 정도였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했었을 땐 1,500원 부분이 오게 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여전히 이거는 뭐 말씀하신 이평선 상황도 정배열 상황은 아닌 거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는 종목은 맞죠? 뭐 이게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된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환될 때 하락하고 있는 거 1번, 바닥 다지는 거 2번, 상승 전환 3번. 방금 전에 현명한 아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번의 케이스예요. 3번의 케이스가 보다 쉽고 안정적이고 저런 거를 찾는 데는 수고스러움이 들겠지만 분명히 괜찮은 매매 방법인 거는 동의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번만 할 줄 아는 것보다는 1번과 2번도 입맛에 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배제를 하고 3번을 노리는 거는 오케이. 근데 3번밖에 할 줄 모르는 거는 조금은 더 여력이 되신다면 1번, 2번 매매도 알고 있는 게 확률을 높임에 있어서 유리하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다루고 말씀드리고 아는 매매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제 매매를 무조건 따라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매매가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이 1번 매매도 2번 매매도 3번 매매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매매가 있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가장 좋은 매매는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매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그거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세요. 여기 3번을 제가 이제 트라이를 했는데 네. 1번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죠? 이렇게 돼서 저는 3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번이 돼버리면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액션을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네. 이 매매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굳이 여기에서 먼저 들어갈 이유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정확하게 이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1번 매매를 모르는 사람이 3번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3번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환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좋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3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번이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1번 매매를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 손절을 밖에 할 수 없는 사람과 1번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 두 명의 관리할 수 있는 확률, 경우의 수 차이는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 말은요. 네. 제 말은 3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번처럼 돼서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는 거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네. 굳이 처음부터 여기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갈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죠. 1번처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번처럼 이끌어가는 매매 안에서의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이든 3번이든 수익을 위함이겠죠. 여기를 네. 3번처럼 들어가면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그래 나 여기 올라가서 샀어. 네. 수익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쉽게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많이 낼 가능성도 있고 요거만 네. 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산 사람이 만약에 수익을 내려 그러면 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거죠. 이게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장점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그냥 여기서도 좋은 예가 나와주는데 요 포인트로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고 요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네네. 대표적으로 3번인 줄 알고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1번 흐름으로 그렇죠. 나온 케이스예요. 그쵸? 자, 네. 3번 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도 3번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3번 매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짧고 굵게 수익을 빵 하고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원하시는 부분. 이런 매매가 성공되게 되면 기분도 좋고 쉽고 담백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에 현실적 단점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3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번으로 흘러갔었을 때 요 느낌.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관리를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려면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가 전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걸 노릴 수도 있어요. 여기 3번인데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1번이잖아요. 다시 이쪽. 그쵸? 이쪽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매매를 여기서 꾸준하게 퉁퉁퉁퉁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내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은 더 길지만 만들어지는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는 생각해요.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전제는 네. 여기서 전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끝도 없이 하락한다 라는 극단적 예외는 저는 사실상 그 종목을 해당 종목을 다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제를 어느 정도는 빼거든요. 그럴 만한 애초에 종목은 그거는 아예 선정을 안 종목이니까. 하니까. 그죠? 네. 근데 선정해서 필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하신 그 두려움, 끝도 없는 하락에 대한 여지는 일단 배제가 된 거죠. 이게 조금 난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예측 아니야. 예측 안 한 다음에 예측했어도 여기서 지지 못 받고서 끝도 없는 하락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 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나오는 하락 자체가 따라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수준의 종목을 처음에 선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XINC가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끝도 없는 하락을 할 것으로 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 느낌이 또 그거랑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얘기를 했으니까 하락의 추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도 좀 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즉 이쪽의 하락 추세의 시작점과
지금 여기의 하락 추세랑은 위치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미 하락이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에 비교했었던 재무적인 포인트에서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딱 요 정도 느낌이고요. 얘가 무조건 1,500원을 지지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더더욱 여기가 지지라인에 가까워졌으니까 네. 여기서 이 지점까지 왔다고 쳐볼게요. 1,500원 근처까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실적도 악화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얘가 어디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네.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그건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를 먼저 땡겨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건데, 네. 그 언니님 말씀대로 여기가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네. 막 하다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은 네.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됐지만, 네. 이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여기를 뚫는 순간 네. 그건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은 투자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리스크랑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라서 올라가는 종목도 그 다음날 떨어질 수 있는 이 고유 리스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라서 그 부분이 크다기보다는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럴 거예요. 그냥 여기 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1번, 여기서 횡보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2번, 전환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3번. 1번, 2번, 3번은 그냥 스타일 차이,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느냐의 차이지, 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스타일이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할 겸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요 1번이요. 네. 1번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하락일 때 들어가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요런 데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요런 데도 아니고. 네. 네, 요런 데도 아닌 거죠. 네, 당연히 아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보는 분들이 그런 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1번 매매를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락 추세가 시작됐을 때 무조건 매수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락 추세라도 조금 더 빠르게 그 하락 추세에서 모아가는 매수를 좋아하는 성향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매수 방법을 알고는 있고 익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1번이 2번이나 3번보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이런 종목이 여기까지 와서 막 이 정도까지 되면은 네. 소위 말하는 이거는 진짜 막 잡주로 분류가 되고, 막 네. 이 종목은 아무도 다루지 않고 네. 뭐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네. 뭐 증권사나 뭐 애널리스트들, 네. 그리고 뭐 그냥 개인들도 네. 이거는 거의 뭐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요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면 되나요? 물론 재무를 보지만 네. 재무도 막 그렇다고 실적이 막 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매매가 익숙하지 않거나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굳이 1번 매매를 하는 이유는, 급등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1번 매매를 잘하게 되면은 재밌는 게, 폭발을 만나는데 좀 리스크 없이 만나요. 대신에 시간적 단점은 있고요. 리스크 그게 대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적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매집 같은 거 있잖아요. 매집 하면서 물량 천천히 오랜 기간 모아두면서 이러다가 여기서 그럼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폭발을 만나려고. 즉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도 폭발할 만한 가능성이 그래도 존재는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거는 첫 번째,
폭발을 할 만한 종목인가를 봐야 되겠고요. 폭발을 과거에 했었던 종목, 폭발을 잘하는 종목인가, 뭐 종목 특징을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폭발할 만한 이슈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가, 두 번째고요. 만약에 그런 확실한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에 좀 큰 폭의 반등 자리라도 될 수 있는가, 요 정도 구분을 같이 보면서,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라도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서 하락 추세에서 지루함을 안고서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지, 무조건 하락 추세라고 해서 먼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번 매매가 2번, 3번 매매보다 좋은 거는 딱 하나는 있어요. 비중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죠. 비중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부담 없이 조금씩 모아가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애초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생각의 관점이 다를 테니까, 나는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모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때는 비중을 좀 크게 해서 들어가게 될 거니 그만큼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근데 하락 추세 때는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비중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고, 네. 자기 평단도 맞춰질 거고, 네. 이게 시세를 분출하는 시점에 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시간이 리스크를 상쇄해 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타일 차이라고 하는 거는, 여행 가서 되게 여유롭게 리조트에서만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행 갔으면 무슨 리조트에서 쉬는 게 웬 말이야, 관광지는 다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빡세게 돌아다니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이거를, 자, 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있다라고 판단할 때 1번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밑으로 깊게 파고 갈 거야, 근데 1번 매매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시작해봐야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지금 화면을 지웠는데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서 3번이죠. 그러니까 급등 자리를 보고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1번이 된 겁니다. 네. 1번이 됐어요. 네. 이제 어머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대로면 네. 3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번이 됐을 때, 이 1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으로 마무리 짓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때 1번이 딱 된 시점에 네. 이거는, 아까 이게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렇게 되는 종목을 보고 1번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3번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1번이 전환이 됐을 때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때 네. 여기서 이제 뭐 손절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3번에서부터 그걸 판단해서 3번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그래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여기쯤 되니까는 여기서 갑자기 무슨 큰 악재가 터져서 네. 막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에서 제가 그냥 듣고 나서 보여지는 것들만 비교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첫 번째는 3번 매매로 시작한 사람이 1번처럼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번처럼 시작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는 많이 나요. 3번에서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차이는 조금은 많이 나는 다른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번으로 시작해서 1번처럼 흘러갔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의 매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네. 거죠. 여기 자리는 사실상 처음부터 1번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여기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건 1번도 아닌 모두 아닌 상황이 될 것 네. 같아서. 그게 3번 매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겠죠. 그거랑 비교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포인트는 1번 매매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죠. 각각의 매매 스타일의 장단점은 공존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거를
선호하시면 돼요. 대신에 3번 매매의 장점은 바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요 정도 장점, 단점 두 가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3번이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꺾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네, 여기서 3번이 나와가지고 들어갔을 때 꺾이는 거랑은 네, 요 자리가 네,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어니님은 네, 과연 이걸 여기서 3번을 트라이를 할까? 이런 좀 궁금증도 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라면 부담 없이 1번으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여기라면 네. 근데 여기는 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3번을 트라이 하면은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네. 저는 여기와 여기를 A라고 하고 A와 B 전 둘 다 합니다. 둘 다 한다는 거는 빠져서 관리하는 각을 재고서 A와 B의 저의 차이점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메이드 시킬지 메이드 폭을 달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관리 대응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높게 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A를 무조건 좋아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A에서도 보여질 때 가능성은 있었던 자리라고 판단이 들긴 해요. A랑 B랑 동시에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동시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을 만한 데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면 네. 요때랑 요때 들어갈 때 뭔가 좀 다른 관점으로 들어간다던가 비중을 달리한다던가 아니면 네. 좀 안 되면 여기는 손절하고 여기는 1로 전환을 한다던가. 네. 다르죠. 비중도 다르고 관리하는 디테일도 다를 것 같아요. 이쪽 B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3번으로 매매했지만 1번처럼 전환되는 게 가능한 자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A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3번으로 매수를 해서 1번처럼 전환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3번으로 매수했다가 1번처럼 전환하게 되면은 이거 관리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환 안 하고 손절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건가요, 저기는? 필요하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은 3번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흐름에서 네.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기 근데 갈 때까지. 이 흐름에서는 또 반대로 손절의 이유조차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없었고 그냥 흘러내린 거고. 네. 네. 손절을 한다 안 한다를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일단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거고, 이거 계좌관리랑은 번외적인 얘기예요. 계좌관리상에서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강제로 밀겠죠. 근데 그거랑 그 번외적으로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내가 어떤 판단을 객관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죠. 그게 여기서 3번 배팅을 하고 나서 실패 이후에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꽤 쉬워져요.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시간 텀을 두게 되면은 그 다음 기회가 오기도 해요. 이 안에서의 그 다음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평단을 만들어 볼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얘가 전환되는 게 맞아 아니야? 뭐 아직은 그 다음에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3번 배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었던 1번처럼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빠지는 게 모두가 기회의 시장처럼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첫 포지션에서의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었던 거 대답 안 한 거 지금 잠깐 해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다가 이 바닥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 즉 들어갈 때는 없었지만 여기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변수 악재가 떴다. 이거는 뭐 1번 매매에서 이렇고 2번 매매에서 이렇고 3번 매매에서 이렇고 매매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공통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주식 투자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출현하게 되면 그 변수에 맞춰서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대응법을 찾아야 되는 것들은 그때 다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작 단계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크게 의식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변수 나온 이후에 아니면 변수 시점에서 재조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일단 언니님은 이 처음에 최초 포지션을 잡고 네.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최초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는 비중 다 채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한 바로는 그 비중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흐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 변수를 모두 그냥 가능성 열어두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든 뭘 하든 바로 손절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으시겠네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쪽에서 이렇게 치고 가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 3번 같은 투자를 이쪽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꺾였어요. 이때는 저는 손절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오른 건데 오른 차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절하는 시점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손절을 하는 경우는 손절이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때 손절을 해요. 감정적 요인 말고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점이 난해할 때는 그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손절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 말씀하시면서도 아시지 않나요? 네. 자, 여기는 왜 이게 손절이 유리하고 네. 뭐 아까 여기는 왜 손절이 안 유리하고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대응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항상 염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두고 조금 더 선호하는 투자자라고 전제를 둔 상태에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쪽에서는 똑같이 차트 모양이 올라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확고한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도 지지가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비중이 적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간을 주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처음에 조금 불리했었던 평단가를 유리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이 답이야 라고 판단을 하진 않는 거고요. 다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에 베팅을 했는데 이게 꺾여서 밑으로 레벨업을 하는 듯 해서 들어갔는데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이 어디서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일단은 밀고 다른 데서 회복하는 게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요 레벨을 나눈 요 구간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네요. 여기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도 마찬가지로 요걸 떨어뜨리면은 손절이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전량 손절이냐 부분 손절이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가 종목을 회전시키면서 만들어내는 타점이나 평균 수익금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다 알려드리기는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손절을 하느냐 네. 아니면은 3번을 했다 2번으로 넘어가고 1번으로 넘어가고 그런 관리의 포인트를 좀 달리 하느냐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감정이나 뭐 그런 기분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무서우니까 손절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나의 이제 내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찾는다. 네. 요렇게 그냥 원론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관리의 실력이나 디테일이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그냥 짧고 쉬운 손절이 때로는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제로섬으로 갈 거면 네. 시그마 값을 0으로 만들 거면 네. 그러지 말고 네 역량을 키워라. 그쵸. 저는 경험상 그렇게 해서 딱딱딱딱딱 부러지는 손절보다는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쌓여지는 실현 손익이나 이런 금액이 수치적으로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를 경험도 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택적으로 그 방법을 쓰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관리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늪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요 질문은 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 네. 저희 예전 영상에 댓글로 몇 개 좀 남겨두긴 했는데 그 카페를 만들었죠. 만든다 말을 했었는데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공개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주식 빌더 공유 카페라는 곳입니다. 오셔서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남기시고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것도 남기고 그러면서 같이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뭐 응원도 해주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그 카페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어니님도 가끔씩 오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실 거죠? 네,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보게 되면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